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대신 홍준표, 안철수를 윤석열 후보가 택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도 있다는 걸 윤석열 후보도 오늘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남은 대선 2달 동안 어떤 비전을 제시하며 누구와 함께할지가 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홍준표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모시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본인의 교체론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가 있으신지. 모든 것을 국민들께 맡길 생각이고요. 제가 제1야당의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의원 선대위원장 선거 초력하고 불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는 왜 불발됐나요? 정확한 그 경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대표를 찾아가시거나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단일 대우로서 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모든 일들은 제가 할 것입니다. 최종 결정됐을 때 원팀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탈당하고 나가서 다른 당 후보 지지합니까? 예, 오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질문이 또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이거예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지만 홍준표 의원에게 요 사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대신에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면 이번에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른바 울산회동 당시에 했겠죠. 그때 당시에 검찰 선배 주선으로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선대위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안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 홍준표 이전 후보를 모시면은 세 가지가 해결이 되죠. 김종인 위원장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겠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두 번째 이준석 대표가 2030 표를 대표한다고 하는데 현실 사실과 얼마나 합치하는지 모르지만 홍준표 대표도 2030에 상당한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인 이준석보다는 홍준표가 나서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세 가지 계산을 해서 그런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듣고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해서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을 받았다는 이제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후보가 SNS에 나를 이용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끌고 들어왔다면 그 또한 잘한 거다, 이런 매체를 쓴 적 있죠. 지금도 여전히 원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계속 접촉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본부장이고, 예. 선대 본부장은 홍준표 의원이 할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팀을 원해서 협력은 이제 요청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밖에서 이제 분란을 부채질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를 뒤에서 총질까지는 아니지만 디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라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홍준표 의원도 좀 협력하는 분위기로 돌아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들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야당의 요즘 얘기하는 이른바 후보 교체론, 지지율 떨어지니까 제1야당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걸 국민께 맡길 생각이고 선거운동은 자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근데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일부 국민들이 자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 본인 역량을 발휘할 때는 벌써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60일 충분히 길다면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더 이상 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들,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고 국민들께 보다 절박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다. 후보 빼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지금 실망하고 대답을 유보하고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나 또는 모름, 유보, 또 여론조사 응답 거부를 선택하고 있는 정권 교체 열망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겠다. 그런 의지와 각오의 발현인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정말 낮은 자세로 이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분위기와 기조 변화, 쇄신의 의지 등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되는 선대본의 관계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 밖으로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윤석열 후보에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윤 총장님이 나오셔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희망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서울시장 선거 야권 승리를 이루어냄으로써 좀 더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겠다. 99가지가 다르더라도 이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일치한다면 우리 모두가 손잡고 정권 교체에 동참을 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생각은 아직 없으신가요?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생각과 소통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선택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선요.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의 역할이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들과 악연인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김종인 씨의 꼬마 왜 외부에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사람을 들여서 또 80을 넘어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들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아직도 정치 평론 같은 그 버릇을 버릇이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요. 저는 뭐 버스 회사가 뭐 돈 더 벌면 좋은 거지 꼭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과거 싱크들을 과거 목소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권영세 의원, 새로운 본부장이 된 권영세 의원은 안철수와 단일화 없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이승훈 변호사님, 김종인, 이준석과는 사실상 결별 수순이라면 그 자리를 홍준표,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로서는 채울 수 있지 않냐, 벌써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처가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어떤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또 능력이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을 또 제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실언이라든가 막말 논란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께 정책적 비전과 어떤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홍준표 의원은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전제 조건이 성취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끝까지 간다 하면서 외부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떤 사자구도에 있어서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을 올린 이후에 단일화 과정으로 나아갈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중질환 상태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부를 수습한 다음에 지지율을 회복하고 나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라든가 단일화에 대해서도 적극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 있습니다.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겁니다.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인물로 이재명 36, 윤석열 48, 심상정 4, 안철수 2.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요즘 이 여론조사는 단순히 이 자체만을 볼 것도 아니지만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다. 이런 평가와 같이 한번 연동해서 보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인물 여론조사까지 했군요.